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님. 네. 지난주까지 최고위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어제 지도부가 이제 전당대회로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당비를 적게 내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일 때 얼마 내셨어요? 당비? 최고위원 100만 원이고요. 당협위원장은 10만 원입니다. 와, 10배나 차이 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 좀 줄이시던데. 당협위원장이란 호칭이 하나 있고 네. 저기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그러니까요. 지금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할 일 많고 진짜 뭐 받을 건 없는 자리인데 독립야구. 예, 이런 것만 늘어납니다. 아주 영세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 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이제 야구 해달라고. 좀 인프라 좀 확충하는데 다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맡았는데 같이 그냥 고생하고 배 계세요. 고르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위원장이란 호칭이 좋으세요? 총재가 낫습니까? 확실히 총재라는 게 멋있지 않나요? 총재 이게 이준석 총재. 뭔가 이회창 총재랑 명칭만 맞먹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이상해요. 위원장으로 할게 그냥 예. 위원장으로. 아무튼 바른정당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상한가 하한가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미뤄두고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네, 저는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대표 늘 푸른 한국당 대표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골라온 하한가부터. 박지원 의원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네. 우선 허성무 소장님. 이재호 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네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바로 하한가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CBS만 출연한 게 아니고 많은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예, 후에? 예.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뭐 자법도 아닌데 이러면 되느냐 부태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했는데 그걸 수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 뭐 강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요. 맞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지금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권력, 특권적으로 예.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비난 휘두르고 있다 이랬어요. 하시는데 불공정 특권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국정원장은 이미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마 이분도 뭐 증거가 충분해서 실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정권에서 특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야 된다. 예,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절차상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근본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사과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분 또 이동관 또 대변인도 지금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부적절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부분.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 보복일 뿐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도 깔 거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고 아직도 깔게 돼 있을런지 뭐 대통령의 대북 회담 내용까지 지금 대화로까지 다 털어가 녹취록. 공개한 상황인데 예. 뭘 더 얼마나 까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진짜 염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 하지 않습니까? 생각까지. 염치라는 게 삼가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은 검수와 같다고 어느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춤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망나니 춤이란 단어랑 잡범이란 단어 두 개가 히트였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망나니 위원장. 춤에 대응을 하자는 건지 자기도 같이 춤을 추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네. 큰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보수 적폐 청산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수의 세대 교체 또는 아예 보수 쪽 핵심 세력 교체라는 걸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옹호할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도부
이들 얘기하면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은 이제 새롭게 이제 차별화해서 가겠다. 자유한국당과 예, 차별화하겠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 맡고 계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자유한국당과 별 다를 게 없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정치보복 쪽에 방점 많이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확인된 부분 특히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댓글 아니면 공작? 댓글 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보수 정권 하에서도 그래요. 보면은 이 댓글 공작한 것들 내용들 보면 그 안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 핀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했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기억해 보면은 이미 드러난 어떤 그런 공작하신 분들에게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도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던 분들 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 알파팀이었다 뭐 이런 분들 저 엄청 깠었거든요. 보면 예전에 한번 틀어지니까 까는 게 뭡니까 까는. 저 엄청 공격했어요. 그 사람들. 공격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청산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네. 망나니 춤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예. 머성모 소장은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극단적인 방어를 해야만 방어가 되니까 그래야 또 지지세를 모을 수 있거든요. 결집을 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재호 대표가 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던 게 뭐냐면 늘 푸른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으니까 문제의 뿌리는 제거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이재호 대표의 늘푸른 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예. 바른정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요. 이 늘푸른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재호 대표나 아니면 뭐 다른 친이계 의원들에게 예. 이런 연대를 주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재호 대표가 늘푸른 한국당 창당하실 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좀 서운했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정계 어쨌든 보수통합이라는 걸 주도하셨을까 하는 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어제 의원총회 열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에 탈당한 의원들 탈당했다 해서 이제 복당하는 의원들이 인사하러 왔잖아요. 네. 근데 친박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그분들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겉으로는 어제 뭐 봉합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실제로는 실제는 뭐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에서 탄핵 의결로 가는 사이에 예. 극단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라든지 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예. 다시 합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앙금을 아무리 말로 털은다고 해서 털어지는 게 털어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네.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친홍계와 그리고 이제 김무성계가 연대를 하면은 뭐 친박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친홍계에 드러나지 않는 좌장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친박에서 갈아타신 이제 인천의 모 의원님이거든요. 친박에서 갈아타 인천의 모여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다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님이 예전에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도장런 사태 있었을 때 예, 예. 그때 전화기다 대고 녹취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도장 그거. 들고 튀어라. 그거 하니까 그 김무성 대표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센 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크지 않을 거다. 결국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계와도 약간은 척을 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홍 대표가 숫자 불리기엔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로 신임 유승민 대표와 뭐 최고위원 뽑혔습니다. 다시 뭐 정비를 하고 가는 거.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냐면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11명 중에도 추가 탈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홍준표 대표가 더 이상은 안 받겠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어제 그래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유한국당과의 뭐 개선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예. 통합이 아니라 보수 중도 노선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이제 장제원 의원이 또 수석 대변인 되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비판을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뭐 어제 장재원 의원의 그 뉘앙스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됐거든요. 됐거든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죠. 아.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저는 노림수가 이제 유승민 의원 고립하라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동요하고 있는 거에 있고 추가 탈당의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탈당해서 간다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활짝 열고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말로는 문을 네. 닫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네. 그런 노림수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더 불안감을 하고 또 올려 빨리 와. 예, 동시에 이제 친박계한테는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이 다목적 포석용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분석을 하시는군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탈당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요. 원래 그런 분들이 더 해요. 전향한 분들이죠. 네. 자, 하한가 이재호 대표를 뽑아오신 허성무 소장 이야기 먼저 들었고 이준석 위원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왜 하한가입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뭐 요즘 바른정당 뭐 그게 불쌍해져가지고 까는 사람도 없는데 맨날 까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깐다는 표현인데 오늘 왜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쓰세요? 매일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누군가 보면 최고 공격수가 박지원 의원이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박지원 의원님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원심력이 좀 작동하다 보니까 예. 국민의당에서 이제 본인의 독자 노선을 좀 걷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또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전남지사 출마하시고 싶은다고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요즘. 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랑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도움이 있어야 합당이라든지 이런 되는데. 것도 있어야지 최소한의 가능성이 생기는 예, 건데 예.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독자 생존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기엔 안철수 대표가 이미 너무 이제 본인의 독자 노선을 걷는 것에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바른정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동의 동력 중에 하나는 바른정당과 연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작 지난번에 제가 이 뉴스닥에서도 예전에 국민의당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예. 세게 안 때렸거든요. 제가 그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정당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입장 속에 가는 건데. 박지원 의원의 지금 신세가 그러니까 하한가 신세가 됐다. 이도저도 아니, 방송 아닌 듣고 허성무 소장이 방송 듣고 계시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 허성무 소장이 어떻게 근데 이제 보세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박지원 대표님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예. 스스로 좋은 길들을 잘 만들어가고 정보도 많아서 늘 이슈의 중심에 계신데 예, 예. 그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전남지사를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예. 아 이분은 지금 뭘 선택하려고 하는가. 예. 제가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개별 입당이죠. 탈당 후 입당. 그거 외에는 전남지사 나가서 당선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갈 수야 있지만 당선까지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민주당의 입당을 속으로 바라고 있는 거 개별 아닌가라는 입당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 네. 생각을 했을 거다. 그렇죠. 호남의 중진들이 단체로 탈당해서 뭐 이렇게 단체 입당은 지금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물론 예.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도 예. 100%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그런 흐름도 조금 있죠. 그럼 왠가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의회에서 다수파라는 게 예. 중요하다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어떤 불의 파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또 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걸 반대가 또 절대 거세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상처 가진 분들도 많죠. 예.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언제나 괴리는 있는데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연 민주당의 개별 입당이 가능할까? 한 상황이냐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석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군요. 제가 이제 탈당파 사태를 몇 번 겪어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넘어가는 쪽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무반에 수리탄 하나씩 까놓고 갑니다. 아 네. 이거는 네. 박지원 의원이 지금 듣고 계세요. 뉴스쇼 항상 들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게 뭐 셀 수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랑 크게 한번 싸우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분석. 네. 이거는 이준석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예,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 제가 경험상. 요즘 이제 탈당파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예측을 근데 사실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안철수 대표가 빌미를 많이 준 것도 사실이에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까면은 뭐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고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계속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 세력들로부터도 엄청난 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어제야 비로소 이제 한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증거한 게 나 MB 아파트 아니에요 하는 거 했는데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개가 할 포인트가 줄어들죠. 알겠습니다. 이거 하한가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꼽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준석 위원장. 저는 검찰이죠, 이제. 검찰을 상한가로.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신 동안에 검찰이 이제 가장 주목받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꼽아오신 이유는 뭐 정상회담 성과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한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중 얘기도 있었지만 예. 또 한 아세안 외교 이렇게 뭐 프레이드식으로 벌여가면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특히 이제 한미 외교 관련해서는 굉장히 코리아 패싱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예. 그 불식되었고 한중 외교는 사드 보복 지금 철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마음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뭐 예. 대통령이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지금 외교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건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계속 기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예, 그건 이제 좀 아픔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역설적인 또 효과가 또 있습니다. 어떨 거요? 지금 이제 뭐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해서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전병헌 수석이. 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그런데 전병헌 수석도 검찰로부터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예. 조사를 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여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치고 있으니까 야당의 주장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무슨 정치 보복이냐. 지금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까지도 조사를 시키는 상황인데. 지금 받는 심지어 상황인데. 청와대 일부는 정무수석이 나가서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조사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이런 정도인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야당만 지금 그런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좀 진행한 이유가 예. 공수처에 대한 여론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좀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는 것인데 검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그건 너무 호사가들의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검찰 입장에서는 예. 꼭 그쪽만 손에 쥔 게 아닙니다. 의회 쪽으로도 보면 오늘 이제 단독 보도를 뭐 언론에서 했는데 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백만 원씩 상납받았다. 자, 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예. 여당 2명, 야당 3명인가요? 예. 5명 정도의 정치인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상납받아왔다. 10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씩 받아왔다는 의혹을 잡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송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 간 40억의 특활비. 예. 그게 다가 아닐 거다. 네, 다가 얘기하셨잖아요. 아니다. 또 정치권으로도 흘러갔을 것이다. 또 국정원이 관리하는 정치인들이 네,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터지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게이트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 이게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주신 거예요.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패가 많다. 저는 검찰이 앞으로 여야 정부 어느 곳 할 거 없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선거라는 건 어차피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거는 2년 반이 넘게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정치권이 변동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지만은 지금 당장 혐의가 상당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특활비 받은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억대 자금을 수수한 정황도 또 있고. 뭐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이 물론 어제 해명은 했습니다. 나 빌렸다가 갚았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제 원래 강서구에 있는 그 업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김성태 의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거로 이제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흘러나오면서 의원들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아까 그 특활비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씩 몇 번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온 거지. 그렇죠.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명단 그러면 그것보다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대영 사장 200만 원 건 이런 것도 이제 나올 때 보면은 그 정도가 나올 정도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하느냐, 저는 수위 조절을 하면 안 된다 봅니다. 물론이죠. 한 번에 다 이제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밝혀내야 무슨 수위 되는데. 조절입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검찰이 혹시라도 조직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걸 뭐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은 발표하고 여기서부터는 발표 안 하고 그럼 이러면 나중에 오히려 큰일 검찰의 납니다. 의지라는 거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까고 진짜 예. 검찰 발로만 한번 정계 개편 해보려면 속 시원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바람을 국민들도 많이 가지겠지만은 이게 너무 관련자가 많으면은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액수 얼마로 현실적으로. 기준을 정할 거예요. 자,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을 잡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이건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에는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에는 이재호 박지원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이준석 총재 예. 고생 많으셨고요. 허성무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확인된 부분 특히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아니면 댓글 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보수 정권 하에서도 그래요. 보면은 이 댓글 공작한 것들 내용들 보면 그 안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 핀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기억해 보면은 이미 드러난 어떤 그런 공작하신 분들에게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던 분들 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 알파팀이었다 뭐 이런 분들 저 엄청 깠었거든요. 보면 예전에 한번 틀어지니까 까는 게 뭡니까 까는. 저 엄청 공격했어요. 그 사람들. 공격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청산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네. 망나니 춤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예. 뭐 허성무 소장은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했으면 극단적인 방어를 해야만 방어가 되니까 그래야 또 지지세를 모을 수 있거든요. 결집을 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재호 대표가 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던 게 뭐냐면 늘 푸른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으니까 문제의 뿌리는 제거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이재호 대표의 늘푸른 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예. 바른정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요. 이 늘푸른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재호 대표나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님. 예. 지난주까지 최고위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어제 지도부가 이제 전당대로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당비를 적게 내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당협 그러니까 최고위원일 때 얼마 내셨어요? 당비. 최고위원 100만 원이고요. 당협위원장은 10만 원입니다. 와, 10배나 차이 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 좀 줄이시던가요? 당협위원장이란 호칭이 하나 있고 네. 저기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그러니까요. 지금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할 일 많고 진짜 뭐 받을 건 없는 자리인데 독립야구. 예, 이런 것만 늘어납니다. 아주 영세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 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야구 해달라고. 좀 인프라 좀 확충하는데 다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맡았는데 같이 그냥 고생하고 배 고르면서 계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위원장이란 호칭이 좋으세요? 총재가 낫습니까? 확실히 총재라는 게 멋있지 않나요? 총재 이게 이준석 총재. 뭔가 이회창 총재랑 명칭만 맞먹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이상해요. 위원장으로 할게 그냥 예. 위원장으로. 아무튼 바른정당 예.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상한가 하한가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미뤄두고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네, 저는 저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대표 늘푸른 한국당 대표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골라온 하한가부터. 박지원 의원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네. 우선 허성무 소장님. 이재호 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어요. 네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바로 하한가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뭐 CBS만 출연한 게 아니고 많은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또 후에?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뭐 잡범도 아닌데 이러면 되느냐 부태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했는데 그걸 수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 뭐 강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요. 맞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지금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권력, 특권적으로 예.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비난 휘두르고 있다. 이랬어요. 하시는데 불공정 특권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국정원장은 이미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마 이분도 뭐 증거가 충분해서 실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정권에서 특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야 된다. 예,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절차상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근본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사과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분 또 이동관 뭐 대변인도 지금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부적절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부분.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 보복일 뿐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뭐 우리도 깔 거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고 아직도 깔게 돼 있을런지 뭐 대통령의 대북 그 회담 내용까지 지금 대화로까지 다 틀어가 녹취록. 공개한 상황인데 예. 뭘 더 얼마나 까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진짜 염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 하지 않습니까? 생각까지. 염치라는 게 삼가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은 검수와 같다고 어느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춤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망나니 춤이란 단어랑 잡범이란 단어 두 개가 히트였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망나니 위원장. 춤에 대응을 하자는 건지 자기도 같이 춤을 추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보수 적폐 청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수의 세대 교체 또는 아예 보수 쪽 핵심 세력 교체라는 걸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옹호할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도부들 얘기하면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은 이제 새롭게 이제 차별화해서 가겠다. 자유한국당과. 예, 차별화하겠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 맡고 계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자유한국당과 별 다를 게 없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정치보복 쪽에 방점 많이 찍었었죠. 뭐 다른 친이계 의원들에게 예. 이런 연대를 주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준호 대표가 늘 푸른한국당 창당하실 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좀 서운했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정계 어쨌든 보수통합이라는 걸 주도하셨을까 하는 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어제 의원총회 열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에 탈당한 의원들 탈당했다 해서 이제 복당하는 의원들이 인사하러 왔잖아요. 예. 근데 친박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그분들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겉으로는 어제 뭐 봉합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실제로는 실제는. 뭐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에서 탄핵 의결로 가는 사이에 예. 극단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라든지 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예. 다시 합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앙금을 아무리 말로 털은다고 해서 털어지는 게 털어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네.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친홍계와 그리고 이제 김무성계가 연대를 하면은 뭐 친박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친홍계에 드러나지 않는 좌장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친박에서 갈아타신 이제 인천의 모 의원님이거든요. 친박에서 갈아타 인천의 모현 누구예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다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사실 그분